안녕하십니까, 정현경입니다. 자, 올해는요 2022학년도 수능 해설 강의 찍는 걸 포기했고요. 평가원 저격 강의 그리고 평가원 소환 요청 강의를 찍으려고 합니다. 2022학년도 수능은요 그 자체로서 실패작이면 전 두 개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지금 기만과 배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출제된 게 이번 수능 문제예요. 신문을 보니까 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평이한, 그리고 몇몇의 업체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평이하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의견을 가질 수도 있을 거는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절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간 저가 강의 찍었던 저의 어떤 강의의 톤, 유한, 이런 느낌하고 좀 많이 다르죠. 진짜 화났거든요, 지금. 내가 만약에 내 모의고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한 회라도 냈다면 아마 온라인상에서 엄청 욕 얻어먹었을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함정투성이다. 쓰레기란 얘기까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사설 모의고사로 나갔으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좋다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건 수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국가시험이요. 여러분들 6월, 9월에 냈던 문제를 보십시오. 제가 6월, 9월을 얼마나 극찬했는지 아세요? 6월 문제, 9월 문제 정말 노련하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명확하다. 그래서 나는 11월 수능이 너무 기대된다. 게다가 이렇게 어려운 출제를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훌륭하게 낼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 찐 고수다. 11월 수능 우리가 그간 봤던 어떤 문제보다도 잘 만들어졌고 수긍할 만큼, 그리고 동의할 만큼, 박수 칠 만큼 기대가 된다 라는 기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통수를 이렇게 치시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냈다고 박수 쳤을 거를 생각하니까 막 숨통이 막 막혀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부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못 풀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사설 문제 이렇게 내잖아. 그럼 1번부터 욕 얻어먹는다고요. 이게 뭐야? 뭐 내신 문제야? 뭐 이러면서. 근데 평가원이 그것도 수능이 1번 이렇게 내서 나는 약간 헛웃음이 나왔어. 근데 괜찮아. 그래, 1번을 못 풀 리는 없거든. 이마저도 실수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건 아니지. 그래서 사람들이 평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이한 건 이런 걸 보면서 평이하다고 느꼈겠죠. 이런 걸 보면서 평이하겠구나. 그럼 앞에만 푸셨나? 응? 평이하죠. 당연히 평이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려운 3점과 그래 쉬운 3점, 4점 앞쪽에서 그렇게 그럴듯한 함정을 걸지 않았다라는 게 평이다라고 느낀다면, 이거는 수험장에서 시험을 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야. 그냥 선생님들이 얘기야. 근데 나는 그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이 받는 거야. 어쨌든 10일 모의 문제도 봐봐. 9번 문제. 4점짜리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 요거 평이에요. 평행이동 가지고 뭐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 오케이. 뭐 10번. 이런 류의 문제. 근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겠지. 자, 요 문제는 나름 그래도 좀 신선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 베스트 문제로 고르라면 11번이 끝이야. 나한테 기출문제에다 집어넣고 고르라고 하면 11번 순에서 끝이라고요. 뒤에는 가져오고 싶은 문제가 없어.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12번. 근데 풀면서 어떤 느낌이, 되게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 너희들이 이번 이런 유의 그 6월, 9월에서 평가원께서 높임말 써드릴게요. 평가원 출제진들께서 6월, 9월에 이 근방의 준킬러 문제를 내셨던 걸 내가 다시 열어봤습니다. 인정이 돼요. 문제가 어렵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어려워야 돼. 여기는 당연히 어려워야 돼. 변별을 줘야 되니까. 근데 6월, 9월 문제들은요, 박수가 절로 나왔던 어떤 분포라고요. 난이도만 비교한다면 그래 9월, 6월하고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난 여기서 그 느낌이 아니라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정해놓고, 수학 잘하는 애들이잖아. 수학 잘하는 2% 애들 너무 쉽죠 여기가. 근데 다수의 수험생이 12번에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느꼈을까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지극히 발상적이고 소수만을 위한 문제. 야, 나 이거 잘하는 애들만 뽑아낼 거야라는 느낌이 확 들어.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그래놓고 잘 냈다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평가원께서는요, 잘못 내셨어요. 사설 문제잖아 이건.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아이들 당황하게 만들려고 함정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니네 이거 틀렸지? 야, 이거 그렇게 틀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야 되는 저 같은 사설 강사의 모의고사는 그렇게 내도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셨어요. 제가 보기엔 지극히 발상적이에요. 그리고 몇몇만을 위한 문제처럼 보여. 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수학 선생님들하고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답률이나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고. 징검다리가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놓여져야지 쭉, 그럼 나같이 다리 짧은 애들은 못 건넌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징검다리가 너무 길어. 그럼 평가원은 그동안 그렇게 냈었냐고요. 13번은 웬일입니까? 이 문제 봐요. 13번은 웬일이에요 이거. 문제가 막 어렵진 않았어. 사실은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보면 그냥 원점 진하게 표현되네. 근데 그런 표현들이 불친절할 뿐더러 너무
더러워요, 숫자들이. 계산도 좀 많고. 쉽게 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많이 보긴 했거든? 근데 이 문제는 13번으로서 난 적합하진 않다. 연립하는 식 자체도 되게 사설스럽다. 사설스럽다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지금 나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6월에 냈고 9월에 냈으면 뭔가 보정의 시간이겠지. 보정을 할 수 있겠지, 우리가. 근데 이걸 수능에 떡하니 이렇게 내버리면 어떡하냐고. 수능에서. 그냥 뒤통수 맞아라 이거 아니야. 계산 틀려라. 그리고 문제 접근 못하는 애들 애초에 버리고 하겠다. 뭐 이런 거. 거기에 14번은 나는 에러라고 봐요. 이거 출제 잘했다고 그랬을 거야. 당신들. 예시문항 일부 변형하고. 근데 나는 이거 양가의 감정이 들었어. 이 문제 보면서. 와! 적중. 왜냐면 내가 찍기 특강 마지막에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거지 판단 문제가 14번으로 땡겨지는 게 난 맞는 것 같아. 15번은 점화식 문제나 15번은 적중 못했네요. 점화식 문제나 아니면 상가감수 문제가 들어갈 거야. 근데 14번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들어가는 게 좋은데 운동을 종합한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가 잘 안 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좋다. 내가 그대로 했던 멘트야. 그리고 차이값, 평균값 정리나 로리 정리가 활용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하니까 상거지 판단 문제에서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파인을 얘기를 해서 그럼 그걸 적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내가?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게 문제냐면 뭐 내용적인 부분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네, 물어볼 수 있는데 니은이 거짓이 되도록 만드는 그것도 너무 불친절하고 어렵게 니은을 그렇게 잡아놨을 때 선생님 사실 처음에 잘 못 풀겠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솔직한가요? 니은이 거짓인 걸 확신할 수가 없었던 심리적인 압박감이 오더란 얘기야. 기억 참이고 니은이 거짓이고 디귿이 참이었던 경험들이 많지 않아서. 근데 평가원은 기억, 니은, 디귿 그동안 참이었던 거 가지고 여기저기 영상 떠돌죠. 기억, 니은이 참이, 기억하고 니은까지 참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영상 나도 그걸 뭐 찍어버렸네? 너무 많이 떠돌죠. 그럼 아이들이 문제도 안 풀고 기억, 니은, 디귿을 찍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정을 걸거나 뒤통수죠. 그걸 하기 위해서 니은을 지금처럼 만들었다면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그럴 거면 기억, 니은, 디귿을 내지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뒤통수를 칠 거면 기억, 니은, 디귿을 아예 내지 마셨어야 된다고. 더 좋은 문제가 얼마나 많았을 거야. 14번에 저걸 떡 박아놓고 야 여기서 애들이 틀릴 거고 정답률이 조절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걸 생각하니까 울분이 막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냉정하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기계가 돼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수험생은요, 1년이고 2년이라는 시간을 여기다 걸어서 거기다 감정으로 막 격해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얼마나 여기서 화가 나겠냐고. 화가 나거나 당황하거나 막 열받거나, 그리고 나중에 답지 봤을 때 답지 찢어버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출제하면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평가원을 출제한다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 의견을 냈다면 난 밤새 싸웠을 거야. 이 시험 끝난 다음에 싸우니까 문제지 지금. 내지 말자고 누군가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차라리 기억, 니은, 디귿을 빼고 좋은 문제 많으니까 14번에 넣으셨어야 된다고. 그걸로 변별을 주셨던가. 니네 6평, 22번 그런 문제 있잖아. 9평, 21번 뭐 이런 문제 있잖아. 아니 그렇게 잘 내놓고 여기다 14번을 이렇게 우리 뒤통수를 치겠다고 니은을 거짓으로 만들어 놓고 정답률을 조절하면서 상위권을 끄집어낼게. 근데 그런 식으로 함정을 걸어서 내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지금 수업을 해야 되니까. 야 니은 이거 하니까 틀려. 이게 그 다음이 어딨냐고. 우린 이게 마지막인데.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건 당신들의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15번이요. 더 뒤에 갈 것도 없어. 너무 많아서 깔게. 이건 뭡니까? 이건 또 도대체. 이건. 다시는 안 내실 것 같았거든. 이런 문제를. 한번 딱 내고 또 이거 경향성이니까 또 비슷한 문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근데 다시는 안 내실 것 같아. 차라리 앞쪽으로 뭐 내시던가. 그 왜 15번에 냈냐고 이거를. 6평 15번 같은 좋은 문제 있잖아요. 상가감수 얼마나 잘 냈어. 박수 짝짝이야. 그렇게 잘 내시는 분들이 아니면 출제진이 바뀌셨나요? 막 바뀌었어. 그래서 막 정경 교체하듯이 그것처럼 야 6평 9평하고 출제진이 바뀌신 거야? 바뀌어가지고 야 걔들이 낸 거랑 우리 틀어. 야 우리의 능력을 보여줘. 그래서 15번 집어넣지는 않았겠지? 설마? 에이 그랬을 리가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냥 15번에 마땅히 넣을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해할게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도형 문제를 이렇게 비비고 나가서 그것도 그건 잘 내지도 않던 위치에서 빈칸에 딱 집어넣으면서 와 우린 출제 잘했다고 무릎을 탁 쳤을 생각을 하니까 6월, 9월에서 그렇게 내셨어야 된다고요. 내가 왜 열받냐면 그렇게 그냥 낼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낼 수 있는데 6월, 9월에서의 그대들은 정말 노련했고요.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시문항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 충분한 변별이 생길 수 있을 만큼의 안정적인 출제를 6월, 9월에 했단 말이야. 그대들이. 근데 그걸 다 뒤집어 엎은 거야. 너희들의 문제를 뒤집어 엎은 거라고. 그럼 6월에 그렇게 안정적으로 냈다가 9월에 뒤집어 엎었다가 11월 수능에서 뭐 이렇게 냈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6월, 9월을 그렇게 잘 내놓고 뒤통수 맞아라. 여기서 복.
문제 번호 위치부터 시작해서 문제의 어떤 발문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초보적인 것 같고 너무 사설틱해. 신유형도 아니잖아. 차라리 뭐 신유형을 냈으면 이해가 돼. 신유형도 아니에요. 이걸 뭐 누가 신유형이라고 얘기할 거야. 다수의 학생들 조금 모자르지만 1년 동안 준비해서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 친구들의 걔 배신을 준 거라고요. 배신감을. 실망감을 준 거라고요. 평가원은 최소한 그런 태도는 취하면 안 된다라고 난 너무 얘기하고 싶어. 성실하게 준비해도 점수 못 나올 수 있어. 나 그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준비한 다수에게 실망감을 주고 좌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지. 비록 역전은 못해도 내가 한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해줘야 되는 게 국가 공인시험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시험의 목표가 단순 선발과 함정,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원점수를 분리해서 통계치만 쫙 퍼지게 만들겠다라는 아주 불쾌하고 불순한 의도가 보여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평가원에서 누군가 나와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내 목소리가 거기까지 들릴지 모르겠어. 나 같은 사람의 얘기까지 들을 여유도 없겠고 내가 뭐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대단한 1타 강사도 아니고 누군가 저보다 더 유명한 선생님들 있죠. 누군가 저보다 더 힘있는 선생님 중에 나랑 이야기가 조금 더 동의가 된다면 제발 얘기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내 목소리는 너무 작거든. 내가 대변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도 너무 작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랑 생각이 좀 비슷이라도 하다면 목소리 한 번만 높여주시죠. 부탁합니다. 인기 강사님들, 1타 강사님 중에 여기 이 골방에 방 안에 갇혀서 목이 터져라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그리고 혹시 그래 야 정영균 넌 생각 잘못했어라고 누군가 그럼 얘기하시던가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던가 그럼 저라도 반성하게 해요. 뒤에 문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의견은 명확해요. 배신, 기만, 출제 실패, 난이도 조절 실패, 밸런스 완전 무너짐. 국가 공인시험은 이렇게 내면 안 됨. 출제진 정말 반성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제 의견이에요. 귀가 있다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입이 있다면 핑계라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은 누구에게 유리한 줄 아세요? 저 같은 강사에게 유리해요. 사실은. 문제의 다수를 학생들에게 막 풀려서 양과 질로 승부하는 저 같은 사설 강사에게 유리한 판을 당신들이 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누군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영경이었습니다.